할머니, 추운데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너무 추운데 저희 집으로 가셔서 좀 쉬세요. 총각, 정말 고맙네. 추운 겨울날 한 젊은이가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가난했지만 마지막 남은 쌀로 할머니를 살렸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간단한 메모지와 보다리 하나를 두고 사라졌어요. 대체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갔길래 한 사람의 운명이 이토록 완전히 달라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가요?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을 향해 사랑의 하트를 날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숙종 시절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고을에 철수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25살이에 홀로 된 지 벌써 3년째였죠. 부모님은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형제도 없이 외로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품팔이를 하며 하루하루 근히 살아가는 신세였으나 마음만은 고더여. 아무리 가난해도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날도 철수는 이웃마을 부잣집에서 하루를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겨울 해는 빨리 지고 사방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죠. 에이구, 날이 어찌 이리 추운가. 빨리 집에 가서 아궁이에 불이나 지펴야겠구만. 철수는 옷깃을 여미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고라가 걷게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가 소나무 아래 무언가 희끗한 것이 보였어요. 저게 뭔가? 철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늙은 할머니 한 분이 눈 속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니, 저게 어찌 된 일인가? 철수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허름한 베옷 하나만 걸친 채 눈 속에 웅크리고 있었죠.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철수가 다급하게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약하게 눈을 떴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수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죠. 할머니의 얼굴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이 흘러나왔습니다. 추위와 고통 속에 있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고요한 호수처럼 깊고 맑았어요. 이게 무슨 느낌인가? 철수의 가슴 속으로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깊은 평화였죠.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안정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고맙구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목소리는 발 안에 날릴 듯 희미했지만 철수의 귀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철수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얼른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듯한 가벼움이었죠. 이렇게 굶으셨으면 어찌하십니까? 빨리 가야 합니다. 철수는 눈보라를 뚫고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집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천천히 걸어도 될 거리였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했어요. 할머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따뜻한 곳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중간중간 할머니께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정신을 잃으실까 두려웠죠. 할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철수의 등에서 희미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 숨소리조차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됩니다. 더 빨리 가야 해. 철수는 이를 악물고 속도를 냈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바람은 철수의 몸을 밀어내려는 듯 세차게 불었어요. 발은 눈 속에 푹푹 빠졌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철수의 입에서 힘겨운 숨소리가 새어나왔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에 업힌 할머니의 그 평안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내가 꼭 살려드려야 해. 내가 꼭 살려드려야 해. 철수는 알 수 없는 사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드디어 집이 보였습니다. 초라한 초가집 한 채였지만 지금만큼은 궁궐처럼 반가웠어요. 다 왔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철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안채문을 열고 조심스레 할머니를 방 안으로 모셨죠. 얼른 불을 지펴야겠구나. 철수는 아궁이로 달려가 나무를 집어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온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할머니를 온돌 위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자신이 쓰던 두꺼운 손불이었죠. 할머니, 곧 따뜻해지실 겁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숨소리만 간신히 들릴 뿐이었어요. 철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따뜻한 걸 드셔야 해. 철수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쌀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거의 보일 정도로 쌀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걸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할머니 목숨이 먼저지. 쌀을 나중에 또 벌면 되잖아. 철수는 남은 쌀을 한 웅터 솥에 넣었습니다. 물을 붓고 불을 지폈어요. 죽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죽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죠. 죽을 끓이는 동안 철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살폈습니다.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할머니의 얼굴빛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곧 따뜻한 죽을 드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철수는 할머니의 손을 계속 비벼주었습니다. 차가운 손이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죠.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걷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온기로 가득했어요. 아궁이의 불꽃이 팔팔 타오르고 있었고 죽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마침내 죽이 다 끓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레 죽을 그릇에 담았어요. 할머니, 일어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철수가 부하자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몸을 일으켰죠. 철수는 할머니를 벽에 기대어 앉히고 죽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뜨겁습니다. 할머니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죽을 삼켰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축의 온기가 온몸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계속 떠쳐드렸죠.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자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목소리에 힘이 조금 생긴 것 같았어요. 철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푹 쉬십시오. 철수는 할머니를 다시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으며 깊은 잼에 빠져들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철수는 할머니 곁에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니 다시 그 이상한 평안함이 느껴졌어요. 이 할머니는 대체 누구실까?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철수는 궁금했지만 깨울 수는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죠. 하지만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할머니의 잔잔한 숨소리와 아궁이의 불타는 소리만이 들렸어요. 철수는 문득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이 무언가 특별한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철수는 옆에서 불을 계속 지며 지켰어요. 추위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저렇게 주무시는 걸 보니 정말 다행이구만. 철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궁이에 나무를 한 개 더 집어넣었죠.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방 안은 이제 제법 따뜻했어요. 창문 밖으로는 여전히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와 함께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하셨어요. 철수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십시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철수는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철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젊은이, 이름이 무엇이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철수라고 합니다, 할머니. 철수, 좋은 이름이구나.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그저 지나가는 늙은이뿐이다. 철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머니의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집은 어디신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묻지 말거라. 다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이었을 게다. 철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았으니까요. 배고프시겠습니다. 죽을 더 끓여드리겠습니다. 아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느니라. 할머니는 손을 저었지만 철수는 이미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닙니다.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철수는 남은 쌀을 다시 꺼냈어요. 이제 정말 며칠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죠. 쌀은 또 구하면 되지. 지금은 할머니가 먼저야. 솥에 쌀을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이번에는 호박도 조금 넣었어요.
집 뒤편에 말려둔 늙은 호박이 있었거든요. 호박죽을 끓여드려야지 영양도 있고 소화도 잘 되실 거야. 철수는 정성스럽게 호박을 썰어 넣었습니다. 불을 집니 금방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그 냄새를 맡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참 착한 청년이로구나. 한참 뒤 철수가 호박죽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호박죽입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할머니는 그릇을 받아들였어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구나. 제가 만든 건 별로 맛이 없는데 잘 드신다니 다행입니다. 철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죽을 드셨어요. 서두르지 않고 음미하듯이 드셨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죠. 죽 한 그릇을 다 드시고 나자 할머니의 얼굴에 확실히 혈색이 돌았습니다. 이제 좀 어떠십니까? 철수가 물었어요. 덕분에 살 것 같구나. 정말 고맙다. 할머니는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십시오. 제가 이불을 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안방으로 가서 자신이 아끼던 두꺼운 솜이불을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수 지어주신 이불이었습니다. 이거 덮으시면 더 따뜻하실 겁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만져보았습니다. 이건 귀한 이불이로구나. 내게 이런 것을 줘도 되느냐?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편하신 게 더 중요하죠. 철수는 이불을 할머니께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쉬어본 게 얼마만인지. 그 말에는 깊은 사연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오래 떠돌아다니셨습니까?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가진 게 많았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게 더덥더구만. 결국 빈손으로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철수를 보며 미소 지었죠. 괜찮다, 철수야. 이제는 모든 게 담담하다. 다만 내가 살아온 날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이지. 할머니의 삶이 헛될 리가 없습니다. 철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제가 할머니를 만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을 보면 평안함이 느껴지거든요. 할머니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내가 그걸 느꼈느냐? 예, 처음 할머니를 뵙는 순간부터 그랬습니다. 제 평생 느껴본 적 없는 평화였어요. 할머니는 철수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내가 너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 밖에서는 다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이제 날이 밝습니다. 조금만 더 주무시고 낮에 몸을 추스르십시오. 그래야겠구나. 내 덕에 살았으니 하루 이틀은 신세를 져야겠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생각에 잠겼죠. 할머니는 대체 누구실까? 어떤 삶을 사셨기에 저런 눈빛을 가지신 걸까? 낮이 되었습니다. 눈은 눅쳤지만 날씨는 여전히 추웠어요. 철수는 마당에 나가 눈을 치웠습니다. 삽으로 눈을 퍼내며 땀을 흘렸죠.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자꾸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께서 빨리 기운을 차리셔야 할 텐데. 철수는 눈을 다 치우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할머니는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푹 쉬시는 게 최고의 약이지 뭐.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철수는 남은 쌀로 밥을 지었어요. 김치와 된장만 있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다시 할머니 방을 확인했죠. 할머니는 막 잠에서 깨어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주무셨습니까? 아, 오래간만에 단을 잤구나. 내 덕분이다. 할머니는 몸을 일으켰어요. 아침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점심 드셔야죠.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가서 먹겠다. 계속 누워만 있을 수는 없지. 할머니는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철수가 부축하려 하자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 혼자 걸을 수 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록 느렸지만 혼자 힘으로 걸었죠. 부엌 앉아 밥상을 받았어요. 이게 다냐? 반찬이 너무 소박하구나. 죄송합니다. 변변한 게 없어서. 철수는 미안해했어요. 할머니는 웃었어요.
미안할 것 없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하다. 어제 죽을 바다까지는 나는 알고 있느니라. 할머니께서 더 중요하죠. 쌀은 또 벌면 됩니다. 철수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며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야, 내가 가진 건 적지만 마음은 부자로구나. 아닙니다. 저는 아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너는 아직 모르는 게다. 할머니는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어요. 이 밥 한 술이 천금보다 귀하다는 걸 나는 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아, 햇볕이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구나. 할머니는 눈을 감고 햇볕을 쬐었습니다. 철수는 설거지를 하며 슬쩍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햇살 속에 앉은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저분은 정말 범상치 않으신 분이야. 아무리 봐도 그냥 지나가는 할머니가 아니야. 철수는 확신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남은 쌀로 마지막 죽을 끓였어요. 할머니, 저녁입니다. 고맙구나. 하지만 이제 그만 받아야겠다. 할머니는 죽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일은 떠나야 한다. 할머니의 말에 철수는 놀랐어요. 벌써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요. 괜찮다. 이제 충분히 나왔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구나.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아쉬웠지만 할머니의 뜻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 따뜻한 죽을 끓여드리겠습니다. 길 떠나실 때 드시고 가십시오.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할머니는 죽을 드시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와의 짧은 인연이 끝난다는 게 섭섭했습니다. 내일이면 할머니를 다시 못 뵐 텐데.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옆방에서는 할머니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철수의 마음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철수는 어젯밤 늦게까지 뒤척이다가 깊은 잠에 빠졌어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날이 밝았구나. 할머니께 아침 죽을 끓여드려야지. 철수는 부스스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직 주무시는구나. 철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할머니, 주무십니까? 대답이 없었어요. 철수는 문을 더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할머니. 철수는 황급히 안채를 뒤졌습니다. 부엌도, 마루도, 마당도 살펴봤죠. 하지만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신 거지? 아직 동도 트기 전인데 철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이불 위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건 뭐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보다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작지만 정갈나게 묶인 보다리였습니다. 그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덮여 있었죠. 이게 대체? 철수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에는 고운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먹물이 마르기 전에 쓴 듯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평생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한 가지를 지켜라. 철수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평생 부자 한 가지를 지켜라. 철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보다리를 들어보니 제법 무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걸 남기고 가셨다는 건가?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다리를 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죠. 이건 할머니의 마지막 뜻이겠지. 열어봐야 해. 철수는 조심스럽게 보다리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보다리 안에는 또 다른 천이 있었어요. 그 천을 열자 작은 책 한 권이 나왔습니다. 책 표지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철수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죠. 뭐가 적혀 있을까?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첫 페이지에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철수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남을 먼저 대접하라. 철수는 그 글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읽을수록 가슴속 깊은 곳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바로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인가? 철수는 책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할머니, 저에게 이런 귀한 걸 남겨주시다니. 철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도 글이 적혀 있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베풀어라. 베푸는 자에게 하늘이 갚아주신다. 베풀어라. 하늘이 갚아주신다. 철수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누어라. 나누는 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네 번째 페이지도 넘겼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지 마라. 오늘의 그 사람이 내일의 너일 수 있다. 다섯 번째 페이지에는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으로 얻은 것은 모래 위의 집과 같다. 철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모든 페이지마다 삶의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조금 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게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우리의 만남은 하늘이 정한 인연이었다. 내가 나를 살려준 것처럼 나도 너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다. 이 책에 적힌 것들은 내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것들이다. 내가 이것들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재물의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 말이다. 마음이 부자인 자에게는 재물도 따라오는 법이다. 굳이 이 가르침을 잊지 말거라. 철수는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철수는 책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렇게 귀한 걸 제게 주시다니. 철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아팠어요. 할머니와의 짧은 인연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할머니께서는 이런 큰 선물을 남겨주시다니. 철수는 책을 내려놓고 다시 보다리를 살폈습니다. 책 밑에 또 무언가가 있었어요.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금덩이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금은 크지 않았지만 서너기나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돈이야. 철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금에도 비단 조각이 몇 개 있었어요. 고운 비단이었습니다. 이 비단을 팔면 당장 쌀을 살 수 있겠구나. 철수는 비단을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와닿았죠. 할머니께서 이 모든 걸 저에게 주신 거야. 철수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의 글귀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 글귀를 읽으며 철수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구나. 내가 할머니를 대접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대접하라는 거야. 그게 바로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지.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철수는 책을 다시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지? 철수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상위에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죽은 언제 죽은 반쯤 먹다 만 것이었어요. 숟가락도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드신 건가? 철수는 죽그릇을 만져보았어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는 새벽 일찍 떠나신 거네. 철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붕이를 살펴보니 불은 이미 꺼져 있었어요. 재만 남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지피신 불이겠지. 철수는 아궁이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불은 꺼졌는데 방 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남아 있었어요. 이 향은 뭐지? 철수는 코를 벌른거리며 향을 맡았습니다. 꽃향기 같기도 하고 나무 향기 같기도 했죠. 형언할 수 없는 은은한 향기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남기고 가신 흔적인가? 철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도 똑같은 향이 남아 있었어요. 이 향은 대체. 철수는 향을 맡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이었죠. 할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평안함이랑 똑같아. 철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향이 온몸에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범상치 않으신 분이셨구나. 철수는 확신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철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해가 이제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디로 가셨을까?
눈 덮인 들판을 바라보았지만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없다니 정말 신기하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신선이셨을지도 몰라. 철수는 중얼거렸어요.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거나. 철수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욕심을 버려라. 욕심은 마음의 병이다. 화를 내지 마라. 화는 자신을 해칠 뿐이다. 남을 원망하지 마라. 원망은 독과 같다.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 모든 글귀가 철수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건 평생 간직해야 할 보물이야. 철수는 책을 소중히 안았어요. 할머니께서 주신 이 책 평생 지키며 살겠습니다. 철수는 보다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금과 비단을 조심스럽게 넣고 책도 함께 넣었어요. 이걸로 무엇을 해야 할까?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살려면 먼저 남을 대접해야지. 철수는 결심했어요. 그래,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겠어. 그게 할머니의 뜻일 거야. 철수는 보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가르침을 세상에 펼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니 눈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아름답구나.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계시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는 하늘을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제가 할머니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철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철수는 책을 다시 펼쳤어요. 첫 페이지를 또 읽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 글귀가 심장을 뜨리듯 울려 퍼졌습니다. 쿵쿵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바로 부자가 되는 비결이구나. 할머니께서 평생을 사시며 깨달으신 진리.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평안한 눈빛, 따뜻한 미소. 할머니, 제가 꼭 이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철수는 다짐했습니다. 책을 덮고 보다리를 방 한 구석에 소중히 넣어두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할머니께서 열어주신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해.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할머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는 거야. 철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희망과 결심이 가득했어요.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 그게 바로 내가 걸어갈 길이야.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올랐죠. 할머니가 남기고 간 불씨가 이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보다리를 다시 꺼내 바닥에 펼쳤어요. 할머니께서 남기신 것들을 제대로 살펴봐야겠어. 철수는 조심스럽게 보다리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어젯밤에는 황급히 살펴봤지만 지금은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하고 싶었죠. 보다리 안에서 먼저 책이 나왔습니다. 어제 본 그 지침서였어요. 이 책이 가장 중요한 거야. 철수는 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아무리 읽어도 가슴이 울렸어요. 정말 단순한 말인데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까? 철수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책을 옆에 내려놓고 다시 보다리를 뒤졌어요. 작은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어제 본 그 주머니였죠. 금이 들어있던 주머니. 철수는 주머니를 열어 금덩이들을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4개였어요. 이 정도면 철수는 금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장터에 가서 팔면 제법 큰 돈이 되겠구나. 쌀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어. 철수는 금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금은 작았지만 순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노란빛이 영롱하게 빛났죠. 하지만 이걸로 뭘 해야 할까? 철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냥 쌀 사서 먹고 살까? 아니면 철수는 책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할머니의 가르침대로라면 이 돈으로 남을 먼저 대접해야 하는 거 아닐까? 철수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주머니 안을 더 뒤지니 비단이 나왔어요. 곱게 접힌 비단 3폭이었습니다. 이 비단은? 철수는 비단을 펼쳐보았습니다. 고운 비단이었어요. 붉은색, 푸른색, 노란색 3가지였어요. 이런 비단은 양반집 아여자들이나 쓰는 거지.
장터에 내다 팔면 큰 돈이 될 거야. 철수는 비단의 감촉을 느껴보았습니다. 부드럽고 매끈했죠. 이것만 팔아도 당장 몇 달은 먹고 살 수 있겠어. 철수는 비단을 다시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이걸 주신 건 그냥 먹고 살려고 주신 게 아닐 거야. 철수는 모든 물건을 바닥에 펼쳐놓고 바라보았어요. 금 4개, 비단 3폭, 그리고 지침서 1권. 이게 할머니께서 남기신 전부야. 철수는 한참을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금과 비단은 시작할 수 있는 종잣돈이고 지침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겠지. 철수는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구나. 할머니께서는 돈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알려주신 거야. 철수는 감탄했습니다. 그럼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철수는 턱을 개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사를 시작해야 하나? 하지만 무슨 장사를 하지? 철수는 여러 가지를 떠올렸어요. 곡식 장사, 아니면 옷감 장사, 아니면 그때 책의 글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남을 먼저 대접하라. 철수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지,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하는 장사를 하면 되겠구나. 철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국밥집을 열자. 가난한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국밥집. 철수는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어요. 국밥집이라 쉽지 않을 텐데. 철수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장사 경험도 없고 요리도 서툰데 할 수 있을까? 철수는 불안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야, 철수야. 마을 사람 목소리였어요. 철수는 황급히 보다리를 숨기고 밖으로 나갔죠. 예, 누구십니까? 대문을 열자 옆집 아저씨가 서 있었어요. 철수야, 어제 내가 할머니를 업고 온다던데 사실이냐? 아저씨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예 길에서 쓰러지신 할머니를 모셔왔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했어요. 그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 우리 마누라가 보고 싶어 하는데 아저씨가 집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아, 할머니께서는 새벽에 떠나셨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벌써 그렇게 빨리? 아저씨는 놀란 듯했습니다. 예, 일찍 떠나셨더라고요. 이상하네. 어제 그렇게 아파 보이시던데 벌써 떠나실 수 있었단 말이냐? 아저씨는 의아해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만 철수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말이야, 아저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라던데? 예,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보통 그런 분들은 뭔가를 남기고 가시는 법이거든. 옛날 이야기에서도 그랬지 않느냐. 아, 철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겁좀 마라. 내가 뺏으려는 게 아니야. 다만 그게 뭐든 간에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려고 왔다. 예, 신선들이 남긴 물건은 함부로 쓰면 팔이 난다더라. 꼭 바른 길에 써야 한다는구나. 할머니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내가 착한 아이니까 잘 쓸 거라 믿는다. 그럼 나는 간다.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철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휴, 사람들이 벌써 눈치챘구나. 할머니께서 범상치 않으신 분이었다는 걸. 철수는 책을 다시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화를 내지 마라. 감사하라. 모든 글귀가 소중했습니다. 이 책이 금이나 비단보다 더 귀한 거야. 할머니께서 평생을 사시며 깨우신 지혜가 담긴 책이니까. 철수는 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금과 비단은 언젠가 다 쓰면 없어지겠지. 하지만 이 가르침은 평생 내 곁에 남을 거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답대. 철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께서도 어딘가에서 이 노을을 보고 계실까?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때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그래, 이제 결심했어. 이 돈으로 국밥집을 열겠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는 집을 만들겠어.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살겠어. 남을 먼저 대접하며 살겠어. 철수는 일어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다리를 다시 꺼내 금과 비단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이 씨앗이야. 이 씨앗으로 큰 나무를 키울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는 나무를. 철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할머니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철수는 창밖을 갈아보며 속삭였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그 별들이 마치 할머니의 눈빛처럼 느껴졌죠. 제 삶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철수는 책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한 줄이 더 적혀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바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늘이 함께 하신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철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래, 두려워할 필요 없어. 할머니께서 길을 열어주셨어. 이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돼.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속에 용기가 차올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장터에 가서 비단을 팔고 국밥집 준비를 시작할 거야. 철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철수의 마음은 오히려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장터에 가야지. 철수는 비단 한 폭을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싸서 품에 안았어요. 붉은색 비단을 골랐습니다. 이걸 팔아서 쌀을 사고 국밥집 준비도 시작해야 해. 철수는 대문을 나서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장터까지는 1시즌 정도 걸렸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눈은 대부분 녹았지만 그늘진 곳에는 아직 하얗게 남아있었죠. 길을 걷다가 마을 우물가를 지나게 되었어요. 저기 철수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우물가에는 아악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죠. 철수야, 이리 좀 와봐라. 한 아주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철수는 어쩔 수 없이 다가갔어요. 예, 무슨 일이십니까? 저 할머니 말이야. 어디서 오신 분이더냐? 아주머니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다른 안들도 빨래 손을 멈추고 철수를 쳐다보았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길에서 쓰러지신 걸 모셔온 것뿐이에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며 밤에 내 집에서 빛이 났다던데. 빛이요? 철수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내 집 쪽에서 환한 빛이 났대. 마치 나처럼 밝았다나 뭐라나?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건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철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착각이 아니야.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영감도 봤대. 빛뿐만 아니라 향기까지 났다던데. 무슨 꽃향기 같은 게. 향기는 철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자신도 맡았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첫 번째 아주머니가 다시 물었어요. 그 할머니가 혹시 뭘 남기고 가지 않았어? 옛날 이야기에 보면 신선들이 사람을 시험하려고 그러잖아. 착한 사람한테는 보물을 남기고 간다던데. 아주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기셨습니다. 철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차마 보다리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주머니들은 믿지 못하는 듯 물었어요. 예, 그냥 조용히 떠나셨어요.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에이, 우리한테는 말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뭐 좋은 게 있으면 숨기는 거 당연하지 뭐. 그래도 우리가 이웃인데 조금은 나눠야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요. 저 장터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철수는 빠른 걸음으로 우물가를 벗어났습니다. 뒤에서 아주머니들의 수근거리에 들렸죠. 저렇게 급하게 가는 걸 보니 뭔가 있긴 있나 봐. 장터에 뭘 팔러 가는 거 아닐까? 어디 높은 집안에서 온 할머니였나 봐. 그래서 귀한 걸 남기고 가신 거겠지. 참 운 좋은 놈이네. 우리는 평생 고생만 하는데 철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자. 할머니께서 남기신 건 나만의 것이 아니야. 이걸로 모두를 도와야 해.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쌀 싸시오, 햇살이요, 생선 팔아요, 싱싱한 생선. 장돌뱅이들의 외침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철수는 비단을 파는 곳으로 향했어요. 장터 한 구석에 비단 상인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묻혔나? 비단 상인은 중년의 사내였어요.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비단을 팔려고 왔습니다. 철수는 보자기를 풀어 비단을 보였어요. 붉은 비단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상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상인은 비단을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빛에 비춰보고 손으로 만져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런 비단은 처음 보는구만. 어디서 구했나? 그건 철수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비단의 품질이 보통이 아닌데 군걸에 납품하는 비단과 비슷해 보이는구만. 상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어요. 혹시 훔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철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선물 받은 겁니다. 정당하게 얻은 거예요. 상인은 한참을 철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내 눈빛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 상인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얼마에 팔려고 하나? 얼마가 적당할까요? 저는 잘 몰라서. 철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상인은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정도 비단이면 보통은 30은 받을 수 있지. 하지만 상인은 입맛을 다셨어요. 내간 20을 주지. 어떤가? 철수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처음에는 30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말만 그런 거고 실제로는 20년이 맞네. 상인은 우했어요. 철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죠. 알겠습니다. 20에 파시죠. 오, 순순히 받아들이는구만. 상인은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철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상인은 이상한 눈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어요. 젊은 놈이 이상하네. 돈보다 중요한 게 뭔가? 마음의 평안입니다.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상인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은을 꺼냈어요. 여기 20년이네. 철수는 은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상인이 다시 물었어요. 이런 비단이 더 있나? 있으면 다 사주겠네. 지금은 없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쉽군. 이런 비단을 한영에 가져가면 대박인데. 상인은 아쉬워했어요. 철수는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쌀가게로 향했죠. 아저씨, 쌀 감아주세요. 철수 아니냐? 오늘은 돈이 있나? 쌀가게 주인이 놀라며 물었어요. 예, 비단을 탈았습니다. 비단? 넌 무슨 비단이 있어? 주인이 의아해했습니다. 선물 받은 거예요. 철수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선물? 누가 너한테 비단을 선물해? 그냥 아는 분이요. 철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쌀가게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쌀을 내주었어요. 여기 쌀 가마단 5냥이네. 철수는 돈을 내고 쌀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쌀가마를 짊어지고 집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고기 가게에도 들렀습니다. 아저씨, 사골뼈 좀 주세요. 사골국기라도 끓일 건가? 예, 국밥을 만들어 보려고요. 철수는 사골뼈를 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마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철수야, 그게 다 뭐냐? 한 아저씨가 물었어요. 쌀이랑 사골이요. 어디서 돈이 났길래 그런 걸 싸? 품을 팔아서요. 철수는 거짓말을 했어요. 품을 팔았는데 그렇게 큰 쌀가마를 사 품삯이 얼마나 나왔길래? 아저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여러 날 품을 팔았더니 좀 모였습니다. 이상하네. 요즘 품삯이 그리 후하지 않은데. 아저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철수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쌀가마를 내려놓고 한숨을 돌렸어요. 휴, 사람들이 너무 캐묻는구나. 철수는 지쳤습니다. 하지만 곧 기운을 차렸죠. 신경 쓰지 말자. 중요한 건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철수는 사골을 솥에 넣고 물을 부었어요. 오늘부터 국밥 연습을 시작해야지. 불을 지피며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국밥집을 열려면 맛있는 국을 끓일 줄 알아야 해. 사골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 무렵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야, 있느냐? 큰 목소리였어요. 철수가 나가보니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이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너 요즘 이상하다는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이장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이상하다뇨? 할머니를 모셔왔다더니 갑자기 돈이 생기고 비단도 팔고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이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품을 팔아서 번 돈으로. 거짓말 마라. 이장이 소리쳤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있다고 말이야.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이야. 철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장님, 제가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뿐입니다. 사정? 무슨 사정인데? 그건 철수는 망설였어요. 말 못하겠다는 거냐? 죄송합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장은 한참을 철수를 노려보았어요. 좋아. 내가 숨기고 싶다면 나도 더 묻지 않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마을에 해가 되는 짓은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철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장은 코웃음을 치고 돌아갔어요. 철수는 대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의심하는구나.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 지침서를 꺼냈어요. 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라. 바른 길을 가는 자는 당당하다. 그 글귀를 읽으며 철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할머니 말씀이 맞아.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 되는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철수는 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할머니, 힘을 주세요.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또 소동이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철수네 집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철수야, 나와봐라. 우리도 궁금하다. 대체 뭘 숨기는 거냐?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대문을 열고 나갔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가 물어볼 게 있다. 한 아저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할머니 말이야. 대체 어떤 분이었냐? 정말 평범한 할머니였냐?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뭔데? 매우 착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았어요. 그래서 뭘 남기고 갔는데? 또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 말 못해? 사람들을 탐욕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철수의 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렸어요. 탐욕? 우리가 탐욕스럽다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매 혼자만 좋은 걸 가지려고 그러는 거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으로 여러분 모두를 돕겠습니다. 어떻게?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철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더 말하지 못했어요.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자. 정말 우리를 도울지. 수근거리며 돌아갔죠. 철수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람들의 탐욕, 할머니께서 경고하신 게 바로 이거구나. 철수는 지침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보다리가 탐욕을 부르는 물건이 되지 않게 하라. 그 글귀가 새삼하다 왔어요. 그래, 나는 이걸로 선한 일을 해야 해. 그래야 할머니의 뜻에 맞는 거야. 철수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매일 사골국을 끓이며 연습했어요. 국물 맛이 점점 나아지는구나. 철수는 국물을 떠서 맛보며 흡족해 했습니다. 집안에는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죠.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여전했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철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불을 지피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어요. 톡, 톡.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철수는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팡이 소리만 계속 들렸죠. 철수는 손을 씻고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자 낯선 노인이 서 있었어요. 흰 수염에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철수는 공손히 물었어요. 노인은 철수를 깊이 바라보았어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이 집에서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노인은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운이요? 철수는 어리둥절했어요. 최근에 이 집에 범상치 않은 분이 다녀가지 않았느냐. 노인의 질문에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산중에서 수행하는 도인이라네. 산 아래로 내려오던 길에 이 집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왔지. 노인은 지팡이를 세우며 말했어요. 정말 할머니 한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철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도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 기운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구나. 예, 들어오십시오. 철수는 대문을 활짝 열었어요. 도인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마당을 지나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도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멈칫했어요. 이건 도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철수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이 방 안에 아직도 그분의 기운이 남아있구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
도인은 강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코를 버름거리며 향기를 맡더니 감탄했어요. 선계의 향이로구나. 이 향은 범인은 남길 수 없지. 선계요? 철수는 놀랐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 정말 신선이셨단 말씀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구나. 도인은 방바닥을 쓰다듬었어요. 여기 앉으셨던 자리에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어. 보통 온기가 아니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기운이지.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처음 할머니를 뵀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도인은 철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젊은이, 그렇다면 자네는 특별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은 그런 기운을 느끼지 못하거든.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평범한 사람은 신선의 기운을 감지하지 못해. 자네 마음이 맑기 때문에 느낀 거지. 도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무언가를 남기고 가지 않았느냐? 도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따리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보따리, 그 안에 뭐가 들어있더냐? 지침서와 금, 그리고 비단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했어요. 지침서라. 도인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혹시 그 보따리를 볼 수 있겠느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철수는 방 한 구석에서 보따리를 꺼내왔어요. 조심스럽게 도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도인은 보따리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손을 펴서 보따리 위에 가져다 댔습니다.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도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 보따리를 열어도 되겠느냐? 예, 괜찮습니다. 도인은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먼저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이 책. 도인은 책을 집어들고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놀랍구나. 이 글귀들은 진정한 깨달음에서 나온 것들이야. 할머니께서 평생을 사시며 깨우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철수가 말했어요. 그렇겠지. 이런 글귀는 머리로 쓰는 게 아니야. 가슴으로, 삶으로 깨달아야 나올 수 있는 것들이지. 도인은 책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더 살폈어요. 금과 비단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들은 시작을 위한 씨앗이로구나. 그때였습니다. 도인의 손이 보따리 바닥에서 무언가를 만졌어요. 이건 뭐지? 작은 천 조각이 구석에 있었습니다. 철수도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게 뭔가요? 도인은 천을 조심스럽게 들춰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나왔어요. 나무로 만든 놀이 인형이었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은 조각이었죠. 정교하게 깎아 만든 것 같았어요. 이건 도인은 놀이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받쳐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대체 무엇입니까? 철수는 긴장하며 물었어요. 도인은 한참을 말없이 놀이를 바라보았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그분이 평생 아껴 물건이야. 도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아껴 물건이라니요? 그래. 이 놀이개는 보통 물건이 아니야. 마음이 맑은 자에게만 남기는 징표라네. 도인은 놀이를 철수에게 보여주었어요. 자세히 보니 놀이개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맑은 마음, 따뜻한 손. 철수는 그 글씨를 읽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평생을 사시며 이 놀이개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 심심할 때마다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스리셨지. 도인은 설명했습니다. 그 놀이를 자네에게 남기셨다는 건 자네를 선택하셨다는 뜻이야. 저를 선택하셨다니요? 철수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 마음이 맑은 자, 손이 따뜻한 자, 바로 자네를 말하는 거야. 도인은 놀이개를 철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잘 간직하거라. 이건 금이나 비단보다 훨씬 귀한 거야. 철수는 놀이를 받아들였어요. 나무의 촉감이 부드러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놀이를 만지자 마음이 편안해졌죠. 놀랍구나. 이걸 만지니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렇지. 그게 바로 그분의 기운이 담긴 증거야. 도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도인님, 그 할머니께서는 대체 어떤 분이셨습니까? 철수는 간절히 물었어요. 제가 꼭 알고 싶습니다. 도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것을 모두 버리고 떠나신 분이야. 버리고 떠나셨다니요? 그래. 젊은 시절에는 부귀영화를 누리셨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게 덧없다는 걸 깨달으셨어. 도인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하나씩 세상에 나누기 시작하셨지.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주고 아픈 자를 보살피고 슬픈 자를 위로하셨어. 그런 분이셨군요. 철수는 숙연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도 모두 나누고 떠나려 하시던 중 자네를 만난 거야. 저를. 철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분은 자네의 마음을 알아보셨어.
가난하지만 욕심이 없고 어렵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말이야. 도희는 철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것들을 자네에게 맡기신 거지.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격. 자네는 이미 증명했어. 그분을 살렸잖아. 도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들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거야. 하지만 자네는 쌀이 떨어져가는 상황에서도 그분을 모셔왔지.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바로 그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도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그게 당연하지 않아. 자기 배만 채우게 바쁘지. 철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네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셨어. 가진 것을 올바르게 쓸 사람을 말이야. 도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자네를 선택하신 거야. 자네가 그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선한 일을 펼치길 바라셨지. 철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제가 그 뜻을 꼭 이루겠습니다. 철수는 놀이개를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도희는 철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울지 마라, 젊은이. 자네는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도희님. 말씀 드니 마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철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그 마음을 잃지 마라. 도희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나는가 봐야겠다. 벌써 가십니까? 그래, 내가 할 일은 끝났어. 도희는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하겠네. 무엇입니까? 그 놀이를 자주 만지작거리거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이야. 도희는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네 마음이 다시 맑아질 거야. 그분의 기운이 자네를 도울 테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철수는 깊이 절했어요. 도희는 마당을 지나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어요. 철수라 했지. 예, 도희님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분이 지켜보고 계실 테니. 도희는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철수는 대문 앞에 서서 도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지팡이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톡톡톡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철수는 그 자리에서 있었죠. 할머니께서는 정말 신선이셨구나. 철수는 손에 준 놀이를 바라보았어요. 작지만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평생이 담긴 보물이었죠.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 빛이 마치 할머니의 미소 같았습니다. 철수는 방으로 돌아와 놀이를 소중히 보다리에 넣었어요. 이제 더욱 확신이 생겼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사람들 모두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겠어. 그게 할머니의 뜻이니까.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결심이 타올랐어요. 도인의 방문은 철수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제 철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리고 하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도인이 떠나고 나자 철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다리를 앞에 두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금 4개, 비단 2포기개, 철수는 하나하나 꺼내어 펼쳐놓았습니다. 햇빛에 금이 번쩍였고 비단은 곱게 빛났어요. 하지만 철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걸 정말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철수는 금을 손에 쥐고 떨었어요.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이걸 주신 건 큰 책임을 맡기신 거야. 철수는 중얼거렸어요. 만약 내가 욕심을 부린다면, 만약 헛된 곳에 쓴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를 배신하는 거잖아. 나를 믿고 맡기신 분을.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오히려 재앙이 되는 건 아닐까? 철수의 마음속에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연습했던 국밥도 잊어버린 채 그는 멍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창밖으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쌀이 다 떨어졌네. 이제 어쩌지? 옆집 아왕네의 목소리였어요. 철수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옆집 아왕네가 쌀독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죠. 애들한테 줄 발이 없는데 품팔이라도 나가야 하나?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찡했어요. 저 집도 어려운데. 철수는 자신의 쌀독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쌀이 한 간 하나 있잖아. 조금 나눠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문득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함부로 나눠주면 사람들이 더 의심하겠지. 철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더 캐물을 거야. 그럼 또 소란이 벌어지고. 철수는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어떡하지?
돕고 싶은데 돕기가 두려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철수는 답답했습니다. 밖에서는 아내의 한숨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에휴, 오늘도 죽이나 써야겠네. 그 목소리가 철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철수는 지침서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으로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그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대접하라. 먼저. 철수는 그 말을 되뇌었어요. 그래,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야. 생각하지 말고 먼저 행동하라는 거지.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다 나눠주고 나면 나는 뭘로 살아가지? 철수의 손이 떨렸어요. 금을 다 써버리면, 비단도 다 팔면, 그럼 나는 다시 가난뱅이가 되는 거잖아.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누어라. 나누는 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철수는 그 글귀를 읽으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결코 가난하지 않다? 무슨 뜻일까? 철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눠주면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가난하지 않다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이니 틀림없이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어야 해. 할머니를 믿어야 해. 철수는 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제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용기를 주세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작게라도 시작해보자. 먼저 옆집부터 철수는 일어나 쌀독으로 갔어요. 쌀을 한 바가지 떠서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이 정도면 사흘은 먹을 수 있을 거야. 철수는 광주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옆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면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침서여 글귀가 떠올랐죠. 먼저 대접하라. 철수는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아내가 나왔어요. 철수를 보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철수여, 무슨 일이니? 이게 철수는 광주리를 내밀었어요. 쌀이 좀 남아서요.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아내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니? 쌀이. 예, 별거 아니지만 아니야, 큰일인데. 아내는 광주리를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이었어요. 우리 집 쌀이 다 떨어졌는데 어쩌면 좋아. 정말 고맙다, 철수야. 아닙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철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눠주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네. 철수는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았어요. 아까의 답답함이 사라지고 따뜻함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철수는 감탄했어요. 나누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채워지는 거였어. 철수는 뛰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달려가 지침서를 다시 펼쳤어요. 나누는 자는 결코 가난하지 않다. 이제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재물로는 줄어들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더 부자가 되는 거구나. 철수는 흥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눠야겠어.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어요. 아야, 무작정 나누면 안 돼. 지혜롭게 써야 해. 철수는 가시 침착해졌습니다. 국밥집. 그래, 국밥집을 열어야 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철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국밥집을 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계속 대접할 수 있어.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이야.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생각할수록 좋은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장사가 안 되면 철수는 걱정됐어요.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 경험도 없는데 불안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돈만 날리고 망하면 어쩌지? 철수는 머리를 감싸주었어요. 그때 놀이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인이 말했던 게 떠올랐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만지작거리라. 철수는 놀이를 집어들었어요. 손 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나무의 촉감이 부드러웠죠. 이상하게도 만지작거리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철수는 놀이를 쥐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제가 두려워하는 건 할머니를 실망시킬까봐 그런 거예요. 제가 욕심을 부리거나 잘못된 길로 갈까봐. 철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발 저를 지켜봐 주세요. 제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철수는 놀이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러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바른 길을 가는 자에게 하늘이 함께 하신다. 지침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죠.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철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어.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겠어. 다만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살겠어. 남을 먼저 대접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겠어. 철수의 결심이 단단해졌어요. 국밥집을 열자. 작게 시작하자. 그리고 천천히 키워나가자. 철수는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하러 큰 솥을 사고 또 하나로 그릇들을 사고 하나하나 계산해 보니 충분히 가능해 보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철수는 다짐했습니다. 먼저 장터에 가서 큰 솥을 알아봐야 해. 그리고 그릇도 사야 하고. 철수는 손가락을 꼽으며 필요한 것들을 세어보았어요. 장작도 많이 필요할 거야. 아궁이도 더 크게 만들어야 하고. 할 일이 많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어요.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할머니의 뜻을 펼치는 일을 철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철수는 잠자리에 들기 전 지침서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화를 내지 마라. 감사하라. 모든 글귀가 소중했어요. 마지막 장을 읽을 때쯤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준비됐습니다. 철수는 책을 덮으며 속삭였어요.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철수는 놀이를 베개 옆에 두고 눈을 감았어요. 마음은 평안했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 철수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잘하고 있다, 철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마음이 바르니 하늘이 도울 것이다. 두려워 말고 나아가거라. 철수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그래, 내가 시작하는 국밥집은 작지만 많은 이들의 배를 채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길이란다.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더니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철수는 개운했어요. 좋은 꿈을 꿨어. 철수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오늘부터 시작이야. 새로운 인생의 시작. 철수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보다리에서 금 2개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늘 소랑 그릇을 사러 가야지. 철수는 대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철수는 힘차게 장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다만 설렘과 기대만이 가득했죠. 할머니가 열어준 길, 그 길을 이제 철수가 걸어갈 차례였습니다. 철수는 장터에서 큰 솥을 샀습니다. 이 솥이면 20명은 한꺼번에 먹일 수 있겠어요. 철수는 무거운 소래에 실으며 웃었어요. 그릇도 40개나 샀습니다. 그릇이 많아야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철수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골랐어요. 장작도 한 짐 샀습니다. 금 2대가 다 들어갔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씨앗이야. 이 씨앗으로 큰 나무를 키우는 거야. 철수는 수레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철수야, 그게 다 뭐냐? 한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국밥집을 열려고요. 철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국밥집,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철수의 말에 사람들은 웅성거렸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럼 돈은 언제 벌고? 금방 망하겠네. 이상한 놈이야 정말. 수금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두고 보십시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철수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철수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당 한쪽에 큰 아궁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국을 끓이면 되겠어. 소 아궁이 위에 올려놓았죠. 마루에는 작은 상들을 놓았습니다. 손님들이 앉아서 드실 수 있게 그릇들도 깨끗이 닫아서 정리했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 철수는 흡족해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사골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나야 손님들이 오시겠지. 철수는 정성스럽게 불을 지폈습니다. 해가 뜨자 철수는 대문에 나무판을 걸었어요. 철수네 국밥이라고 크게 썼습니다. 그 밑에 작게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환영이라고 적었죠. 준비를 마치고 철수는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오실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시즌쯤 지났을까요? 첫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남유한 옷을 입은 노인이었어요.
여기 정말 배고픈 사람도 먹을 수 있나? 노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철수는 반갑게 맞았어요. 노인을 마루에 앉히고 뜨거운 국밥을 내왔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노인은 숟가락을 들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따뜻한 밥을 며칠 만인지 모르겠네. 많이 드십시오. 더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시고요. 철수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은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어요. 한 그릇 더 주시겠소? 물론입니다. 철수는 기쁘게 더 떠다렸습니다. 노인은 두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일어났어요. 고맙네, 젊은이. 정말 고맙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하루에 5명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철수는 누구에게나 푸짐하게 대접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배불리 드시고 가세요. 철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녁이 되자 쌀과 고기가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오늘 장사는 한 푼도 못 벌었네. 철수는 쌀을 들여다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5분이 배불리 드셨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철수는 흡족해 했습니다. 지침서를 꺼내 읽었죠. 남을 먼저 대접하라. 철수는 그 말을 되뇌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손님은 계속 왔어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철수는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밥 드시고 가세요. 일주일쯤 지내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철수네 국밥집 가봤어? 돈 없어도 밥을 준대. 정말 세상에 그런 곳이 있어? 그 집이 정말 구수하던데 마음까지 따뜻해지더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오갔어요. 손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10명, 20명, 마루가 꽉 찰 때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 도련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그 국밥집인가? 도련님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예, 어서 오십시오. 철수는 똑같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돈을 받지 않는다던데 사실인가? 가난한 분들께는 받지 않습니다.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드시고 싶으신 만큼 주시면 됩니다. 도련님은 국밥을 먹어보더니 감탄했어요. 이야, 정말 맛있네. 한양의 유명한 집보다 낫는데. 도련님은 은한 양을 내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감사합니다. 철수는 깊이 절했어요. 그날부터 부자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 맛있다는 국밥 먹어봐야겠어. 양반집 사람들도 왔어요. 여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이 대접한다던데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찾아왔습니다. 철수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성스럽게 대접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편히 앉으십시오. 부자들은 돈을 많이 냈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똑같이 웃으며 대했어요. 고맙습니다. 또 오십시오. 국밥집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철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쌀이 줄지 않네? 쌀독을 보니 여전히 가득했습니다. 분명히 매일 쓰는데 이상하다. 고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골뼈를 계속 샀는데 돈은 오히려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철수는 의아해했어요. 그날 밤 지침서를 펼쳤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하늘이 갚아주신다. 그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 뜻이구나. 철수는 감탄했어요. 내가 나눌수록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였어.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철수가 인사하는데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왔어요. 여인 하나였습니다. 해질 무렵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죠. 어서 오십시오. 아직 국이 남아 있습니다. 철수는 반갑게 맞았어요. 여인은 천천히 마루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여인의 얼굴, 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여인은 할머니와 똑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젊었지만 그 평안한 기운은 똑같았어요. 당신이 철수군요. 여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를 어떡해요? 그분에게서 들었습니다. 착한 젊은이가 있다고 여인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분이라니 혹시 할머니를 아십니까?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그분은 저의 스승이십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승님, 그분은 평생을 떠돌며 사람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자를 찾으셨죠.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당신을 찾으셨어요. 철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그분이 바라던 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국밥집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밥을 먹고 나누는 자가 더 많이 받고 베푸는 자가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 여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당신은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바로 위대한 일입니다. 여인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그분은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여인은 철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커졌습니다. 할머니께 전해주세요. 제가 평생이 마음으로 살겠다고.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인은 미소 지으며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늘 당신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여인은 대문을 나서며 말했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철수가 외쳤지만 여인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자국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철수는 지침서를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글귀 없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진정한 부자가 되었구나. 재물의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 말이다. 내가 나눈 만큼 하늘이 갚아주었고 내가 베푼 만큼 복이 쌓였다. 이제 너는 많은 이들의 배를 채우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평생 찾던 사람이었단다. 고맙다 철수야. 내 덕분에 내 마음이 편안하다. 부디 이 길을 계속 걸어가거라. 마이너스 할머니가. 철수는 책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쁨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뤘습니다.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이 마치 할머니의 눈물 같았죠. 이제 편히 쉬세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철수는 놀이를 꺼내 만지작거렸어요. 평생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철수의 국밥집은 그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철수네 국밥집 가봤어? 거기 가면 마음까지 따뜻해진다니까.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왔다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갔습니다. 철수는 국밥집을 2개, 3개로 늘렸어요. 점원도 여러 고용했어요. 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은 공짜, 부자는 마음대로. 그 원칙만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철수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죠. 재물도 많았지만 마음이 더 부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의심하고 욕심을 부리던 사람들도요. 철수를 보니 우리가 부끄럽네. 사람들은 반성했어요. 우리도 나누며 살아야 하지 않겠나. 마을에 나눔의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밥을 나눠 먹고 서로를 아끼는 마을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게 철수 덕분이야. 사람들은 철수에게 감사했습니다. 철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게 할머니 덕분입니다. 어느 날 한 거지가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여기 밥 좀. 철수는 황급히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금방 따뜻한 밥 드릴게요. 철수는 그 거지를 할머니처럼 정성껏 모셨어요. 따뜻한 물로 손을 씻게 하고 깨끗한 옷을 내주고 밥을 떠다렸습니다. 거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이 거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시험하는 분일까?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철수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했으니까요. 밤이 되어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철수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별을 바라보며 지침서를 펼쳤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 첫 페이지의 그 결기, 철수는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부의 비결이었구나. 철수는 미소 지었어요. 가진 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오히려 더 많아지는 거였어.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제가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날 밤 철수는 다시 꿈을 꾸었어요. 할머니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철수야. 내가 내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었구나. 할머니, 이제 나는 편히 떠날 수 있다. 내가 내 뜻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할머니는 빗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철수가 외쳤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늘 내 곁에 있을 게다. 내 마음속에, 내가 대접하는 모든 사람 속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안녕 철수야. 고맙고 사랑한다. 할머니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철수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편히 쉬시는구나. 철수는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 밥을 대접해야지. 철수는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그 평안함이 이제 철수의 것이 되었어요.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수네 국밥집에 가면 신기한 일이 생긴다.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도 채워진다. 거기 가면 욕심이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철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신선의 제자가 틀림없어. 하지만 철수는 늘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다만 할머니께 배운 대로 살 뿐입니다. 남을 먼저 대접하고 나누고 베풀며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세월이 더 흘러 철수는 마을의 큰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밥집을 운영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놀이개는 늘 품에 지니고 다녔어요. 가끔 꺼내 만지작거리며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하고 있나요? 그러면 놀이개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곤 했어요. 그래, 잘하고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미소 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죠. 오늘도 내일도 평생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